네, 3시 24분 동시 호가 구간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들 수 있었던 하반기 중에서 가장 힘들었었네요. 지금까지는. 자, 그렇다면 우리 나현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찰나의 순간까지 전략 모아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현우 위원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덜덜덜덜 떨면서 와, 시장 왜 이래?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어떻게 점검해 주시겠어요? 앵커님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질 걸로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 와 좋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아마 웬만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까지 빠질 거로 예상을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한 줄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이 속절없는 하락의 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정도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장이 펼쳐졌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의 장이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약세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일부 섹터, 이런 은행 관련주들, 보험 관련주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와 함께 어느 정도 그 하락 종목수와 상승 종목수를 비교해 봤을 때 하락 종목수가 압도했다고 볼 수 있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뭔가 표정이 좋으셔서 뭔가 더 듬뿍 꿀팁을 가져와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타점 전략 세워볼게요. 어떤 종목으로 그 공략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바로 다음날 목표가를 달성했던 라메디텍 다시 준비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급 주시고 다음날 흐름이 굉장했죠? 추천드리고 바로 다음날 22%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초소형 레이저를 원천 기술로 해서 피부 미용 그리고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제품군이라고 하면 특징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바늘이 없는 레이저 체열기가 이 기업의 대표 제품인데요. 앞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웬만한 인증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향후 보험 수가까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FDA 승인 받기 힘들잖아요. 벌써 미국 FDA 승인뿐만 아니라 유럽 CE 인증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해외에 대한 시장 진출까지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레이저 체열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무래도 레이저 체열기에 좀 레이저의 강점을 둔 기업이다 보니까 피부 미용기기 요즘 잘 나가잖아요. 그 피부 미용기기 쪽에서도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피부과에서 보통 레이저 치료기라고 하면 대부분 피부과에서 사용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피부 관리샵, 에스테틱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기기까지 최근에 신제품으로 출시해서 인기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피부 미용 기기 쪽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서서 해외 진출까지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 그대로 다시 타점 전략이잖아요. 지난번 목표가 달성하고 다시 눌림해서 오늘 다시 재공략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또 좋아하실 낙폭이 형성이 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늘 챙겨와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략 좀 더 자세히 설립해 주시죠. 오늘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낙폭주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꼭 강조 드리는데요. 지금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제시드렸던 자리가 지금 장에서는 역시 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타점 매매가 중요한데요. 이 추천드리고 다음날 22%가량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지금 다시 눌림자리, 상승 다음 눌림자리에서 오늘만 보셔도 거의 6, 7%가량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단기 관점에서도 지금 오실레이터 3에 육박하는 과매도권, 이 단기 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 다음 눌림 자리에서 저점 재공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낙폭 구간인 만큼 이제 시장이 안정되면 이런 낙폭주들부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70% 빠져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기회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타점에서 다시 눌림에서 공략을 준비해봤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략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잡고 라메디텍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감까지 30초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시장은 색깔은 파란불 유지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 막판 들어서 갑자기 제약바이오단의 움직임이 활기가 넘치는 상황에서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챙겨봐주고요. 코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결국 830선 아래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네요. 오늘 시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시장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빼고요. 니케이라든지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 모두 플러스권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국채금리도 올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서 일부 투자 재편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유독 우리나라 증시에는 장마 정선이 끼어 있는데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낙폭이 컸던 만큼 다시 한번 우리는 실적에 좀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장이 된 것인지 챙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달러 엔이라든지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상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 부담 요인일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80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2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 마이너스권이었고 2시 한 15분부터 좀 회복을 하려나 싶었다가 다시 또 이내 밀렸네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30선이 깨지면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네요. 829선에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 하방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고무적이었던 것은 외국인이 사실 1,000억 원 넘게 팔았던 시간대도 있었는데요. 많이 좀 줄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요.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에서는 223억 원 매도 우위 찍혀 있고요. 기관이 3,764억 원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장 막판에 다시 좀 물량을 내비치네요. 959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6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찍혀 있고 사실 오늘 외국인이 1조 넘게 선물해서 좀 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도 폭을 줄였다라는 점은 챙겨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면서 같이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보합권 마무리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1.49% 좀 쉽니다. 근데 거래가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는 이 정도면 좀 지켜줬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밀렸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 막판 들어서 흐름이 엄청났었는데요. 6.72% 올라서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81만 원 선까지 종가 형성했고 오늘 81만 5천 원까지 고점을 만들게 되면서 그간 움직였었던 라인대 위까지 완전 올라왔고요. 정고 라인은 88만 원 정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밀림이 좀 있었는데요. 5% 가깝게 빠졌다라는 점. 기아도 3.89% 내렸습니다. 내수라든지 수출이 전년비 대비해서 좀 감소했다라는 타격이 좀 어느 정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눌림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플러스권 나왔고요. KB금융, 오늘 금융주도 일제히 좋았는데요. KB금융은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일 것이고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하에 4.52% 오르면서 오늘 흐름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4위까지는 좀 낙폭이 깊습니다. 3에서 5%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알테오젠이 5.41% 내리면서 계속해서 조정권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엔캠이 0.62%로 올랐고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졌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 오후장에서 스타는 3,000당 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직전까지 16만 8,800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굉장한 점프를 보였고요. 8.88%에서 올라서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다라는 점도 챙겨집니다. 클래시스 CEO하고 리노공업도 5% 넘게 좀 빠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흐름 보니까요. 결국에는 매크로 단에 있어서 다시
다시 다 같이 좀 밀린 것인지, 그 속에서도 종목별로 튀는 종목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쪽에서 투자의 힌트를 더 세워봐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드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또 오늘 밤에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에 있어서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시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위원님, 예. 그러면 우린 이제 뭘 봐야 하는 거지? 또 역시 지켜봐야 되는 건가? 당장 내일 시장이 열릴 텐데 네. 어떤 관점으로 정리해 볼까요? 저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점 매수 기회, 그리고 그게 아니시라면 홀딩하는 전략을 네. 제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닥 시장 오늘 속절없는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 홀딩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저점 매수 기회로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코스닥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얼마나 우리 시장이 힘든지 아시겠죠? 오늘도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저는 저점 매수 기회가 판단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 이렇게 매크로하게 보시면 3중 바닥을 완성해 주거든요. 오늘 일간 차트상에서도 3중 바닥, 그리고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지수로 봤을 때도 지수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왜 코스닥을 강조드리냐면 우리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코스닥을 보시면 역시 낙폭 메리트에 따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단기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셨으면 하고요. 이런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낙폭 성장주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3중 바닥이다. 그렇다면 다시 또 지지라인 건강하게 만들고 코스피 키 맞추기 하러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까지 시장의 기회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타점 전략 이어가 볼 텐데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라메디텍 살펴봤고 이번에는 어떤 종목으로 기회 살펴볼까요? 예, 좀 우량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GS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GS는 우리 시청자님들 다 한 번씩은 다 아실 만한 종목이에요. GS 그룹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자회사로 가면 GS 리테일, GS 에너지, GS 글로벌, 이런 기타 등등 여러 자회사를 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론 그 몇 번의 모멘텀이 있었지만 우리 정책으로 밀고 있는, 정부의 정책으로 밀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BR이 0.3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책 수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었죠. 이것도 우리 동해시추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GS 글로벌에서 최근 이런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주사인 GS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강조드리지만 무엇보다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게 GS도 마찬가지로 라메디텍과 동일하게 이런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확실히 6월 21일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상방을 노려볼 수 있는 적절한 타점이라고 보신 거잖아요. 어디까지 좀 열어볼까요? 네, 제가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역시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보다 좀 낙폭에서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량한 종목이 단기 관점에서 20% 이상 빠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하방을 깨지 않고 이 보시면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시장이 돌아서면 펀더멘탈 우량한 종목들, 낙폭주들 중심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GS가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자리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일간 차트상에서도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고
자, 주간 차트를 보시면 이 포화형 음선을 만들어주면서 밑꼬리까지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캔들을 이번 주 오늘까지의 캔들을 보시면 이 밑꼬리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밑꼬리까지 커버를 해준 만큼 지금은 추세 전환 그리고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이번 주 양선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간 차트상, 주간 차트상에서 좋은 GS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8,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GS의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가 전략 한번 받아볼게요. DI요. DI가 계속해서 또 신고가, 또 신고가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4거래일 음봉을 그리고 네. 한 21선에 안착을 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가? 수익을 볼 만큼 봤을 테지만 지금 자리는 또 어떨까 고민되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AS를 드릴 때 3만 원을 목표가를 제시드려서 딱 돌파를 해줬거든요. 예. 3,800원을 찍었기 때문에 달성한 상태인데 지금 저는 시장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낙폭주들 중심으로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DI도 지금 이 조정은 나쁜 조정이 아니에요. 이 자리를 보시면 다시 과매도권에 접어서면서 이 승부르기를 잘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눌림을 음봉 5개까지 받는다든지 이런 눌림에 줬을 때 오히려 또 한 번 매수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3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낙폭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가 올 수 있을지 DI에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MTNW 나현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마와 함께 꿉꿉한 날씨 속에서 시장 흐름도 동일했었는데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챙겨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